안녕하세요. 부동산인포 권희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3월 대선이 끝나고 집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집값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쯤 되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질 텐데, 오늘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시세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역대 정부 초기와 비교해봐서 공통점은 무엇인지, 또한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비교해보면서 시세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자료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주간 단위 통계이기 때문에 최근 상황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노랗고 빨간 색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색깔은 뭐냐 하면은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인 경우에 높게 변동될수록 붉은색으로 가깝고, 낮게 변동될수록 노란색 혹은 이제 백색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해 10월, 11월 이런 시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울긋불긋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시점에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 이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월 이후는 노란색이 전혀 없습니다. 붉은색도 전혀 없죠. 전국적으로 수치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0.04, 0.02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 2월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감률을 보게 되면 2월 이후로 전반적으로 0.04, 0.05, 0.05 형태로 증감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변화가 시장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0.10이 되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0.11. 최근에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강남구와 서초구가 굉장히 상승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 아파트를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난 검색된 뉴스들인데요. 일단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대선 후 한 달 달라진 분위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뭐 이렇게 나오고, 아파트 거래 수, 특정 지역이 또 언급이 되겠고요. 반등, 하락세 멈춤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만큼 달라지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시세조사기관인 부동산 R114의 시세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 건수 변화를 기본 데이터로 해서 작성된 기사들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작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해 오다가 8개월째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월 805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3월 들어서는 938건으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한 부동산 R114 통계에 따르면 대선 직후부터 한 달 동안 용산구 아파트 값이 0.38% 올랐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0일 조사 당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당시에는 7곳이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12곳까지 증가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 원인으로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정비 사업들이 이슈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제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초기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00년대 들어선 정부들의 집권 기간 동안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말하는데요. 지수는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각 연도별 변동률과 집권 1년, 집권 기간 동안 변동률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은 이제 취임식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이뤄진 달 지수 등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년 변동률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식이 거행된 후에 첫 달인 3월의 지수와 2004년 3월 지수를 비교해서 산출을 했고요. 집권 기간은 2003년 3월 지수와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된 2008년 2월 지수를 비교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정부의 집권 1년 변동률을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9.6%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순위는 노무현 정부로 8.74%네요. 집권 1년 가장 낮은 변동률은 이명박 정부로 0.05%로 기록됐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은 어땠을까요? 1개월 지수가 반영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려 37.7%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을 했고, 차순위는 노무현 정부로 32.77%로 역시 차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변동률은 박근혜 정부로 집권 4년 동안
9.88%를 변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5.19%로 기록을 했네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정치랑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정부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각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나타낸 표인데요. 발표 시기와 함께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당시 당면과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엄청나게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를 잠재우는 것이 최대 당면 과제였습니다. 자,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됐는데요. 자, 문제는 눈만 뜨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 3개월여 만인 5월 23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의 서막을 알리는 대책으로 부동산 전매 제한이 부활을 시켰고 1순위 가격 강화, 재당첨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 한도 60%에서 50%까지 이제 강화되는 주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들도 연이어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없자 9월과 10월 연이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센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9월 대책에서는 시장 파급력이 큰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소형 면적 주택 의무적으로 전체 가구의 60%를 짓도록 했고요. 이외에도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를 했습니다. 10월에는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함께 지금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드디어 도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지역에서는 LTV를 40%까지 더 강화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집권 5년 동안 많은 규제를 쏟아냈던 노무현 정부가 나름대로 효과를 봤던 해도 있었습니다. 변동률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4년에 마이너스 0.38%, 2007년에 1.12% 정도로 했으니까 상당히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고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집권 기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2.77%의 변동률은 사실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봤다라고 성적표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한번 보시죠.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던 때입니다. 150년 역사를 가진 월가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로더스가 9월 15일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해인데요. 당시 부동산 시장은 이전부터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노무현 정부가 1.12%의 변동률에 불과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렇다 보니까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 있었습니다. 초기 부동산 대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방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미분양이 얼마나 됐었길래 대책에서 자주 언급이 됐던 걸까요? 보시는 화면은 미분양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연간 미분양 물량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가구 수는 25,254가구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7,700여 세대보다 올해는 좀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 미분양 가구 수를 살펴보게 되면 16만 5,599가구나 됩니다. 16만이라는 숫자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숫자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전이었던 2007년도 보게 되면 역시 11만 2천 가구 정도가 되네요. 10만 가구가 넘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미분양 폭탄을 떠안고 정권이 시작된 거죠. 자, 어찌됐든 어찌경우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16만 가구까지 증가를 했고 이때 기억을 돌이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견 건설사들 일부가 있었는데요. 부도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설사가 있고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설 경기 회복에 나섰던 겁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 이외에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도 했고 재건축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침체가 심각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지방 주택 취득 시 뭐 다양한 혜택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기대만큼 시장이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집권 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05%에 불과했기 때문이니까요.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일단 이명박 정부와 흐름을 비슷하게 갑니다. 이명박 정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시장을 살려야 하는 숙명을 안고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명박 정부와는 정책의 결이 약간은 좀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책은 4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도시 외곽 대규모 택지 지정은 없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신규 공급은 줄이고,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거래를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양 주택 소진도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행복주택 공급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좀 다른데, 이명박 정부는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처음에 꺼내들었었고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가 하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일단은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제와 금융 지원은 또 강화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걸 해서 막 일부 막 비아냥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라도 집을 해서 안 산 사람들 지금 뭐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는 규제보다 이제 완화에 가깝고 뭐 지원 측면이 많은 대책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얼어있던 매수 심리는 쉽게 회복되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집권 1년 동안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1.22%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도 후반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를 했고 뭐 대출을 축소하고 여러 등의 뭐 규제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아주 집권 초기부터 작정을 했죠.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로 규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을 해서 1개월 만인 6월 19일 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매도 강화했고, 뭐 규제 지역 내에서 LTV, DTI 등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뭐 10%씩 더 강화를 시켰고, 재건축 시장 규제로는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1주택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당시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8월에는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까지 실시를 했고, 뭐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양도세를 50%로 획일화 했고, 연말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는데 총 6번이나 냈네요. 자, 이렇게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9.6%로 이전 정부들보다 매우 높은 변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서 부동산 제도들을 상당수 손을 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손보겠다며 언급하셨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LTV 개편, 상한선을 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뭐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뭐 판단하겠다. 재건축 관련 규제 손질을 하겠다. 임대차 3법 폐지 축소하겠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및 뭐 임대사업자를 또 확대하는 방안들도 시도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자, 이렇게 규제 완화를 시사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진짜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세가 이어졌던 곳들이 상승로 돌아가는 곳들이 있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세가 멈췄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들이 대선 이전과 상당 부분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새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결코 바라진 않죠.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 자체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것이 좋지, 뭐 인위적으로 이거를 뭐 늘리거나 뭐 막거나 뭐 이럴 수 없다는 거는 뭐 이전 정부부터 다 학습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번 새 정부도 출발과 함께 집값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이 더 부각돼서 좋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집값 상승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금리 때문에 결코 집값이 많이 오르진 않을 거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습니다. 너무 금리가 낮았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0%대 금리였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몰렸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았을 때는 집값이 진짜 안 올랐을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2000년대 기준금리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이죠.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이제 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최고 5.25%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보다 뭐 두세 배 이상 높았던 때도 많았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때 집값이 어땠습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물론 집값이라는 건 금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부동산 시장은 뭐 이전 정부에 어땠는지에 따라서 초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전 정부가 규제가 심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정부는 규제를 좀 푸는 측면, 이전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고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게 되면 규제 쪽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나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보게 되면 규제를 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문제라든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규제가 쏟아졌던 정부가 언제였죠?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두 정부 모두 다른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제라는 거는 너무 풀어주는 것도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맞게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게 말처럼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새 정부는 일단 기존 규제들의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전 정부가 너무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하지만 최근 강남 등 이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꿈틀하자 최근 흘러나오는 얘기는 좀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원활하게 공급하고 뭐 거래가 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 논리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 삐걱거리게 만든 것들도 잘못된 제도들 때문이라면 물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규제 완화로 비춰지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요. 자, 매도자들은 팔기를 주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매수자들은 매수를 위해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나친 낙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시장이 또 과열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 정부도 집권 2년차, 3년차가 됐을 때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했던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혀 또 다른 시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분위기에 휩쓸린 열이 올라있는 그런 것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